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30페이지 오실까요? 구분 소유자의 권리의 의무. 자, 330페이지 구분 소유자의 권리의 의무 찾았어요? 자, 먼저 1번에 가서 구분 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 기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 소유자의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데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이제 뒤에 가서 이를 위반한 경우 찾았어요? 그 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가 4가지 나오는데 일단 동그라미 해봐요. 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 이게 위사경인이에요. 위사경인. 그 주거용이면 주거용처럼 써야 되는데 노래방처럼 쓰고 있어요. 그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층간소음이죠. 층간소음.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거. 하여튼 층간소음이 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위층은 어때요? 하여튼 심하죠. 하여튼 사람이 사는지 공룡이 사는지 그리고 애들이 뛰어다니는 거 그래도 괜찮은데 어우렁쿵쿵거리는 건 좀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시끄럽고 많죠. 그러니까 이게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면 이제 먼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 위반 행위 하지 마라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뭐죠? 위반 행위 정지 청구. 두 번째 사용 금지 청구예요. 너는 전유 부분 쓰지 마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매 청구. 그러니까 전유 부분하고 대제 사용권을 아예 경매 넘겨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인도 청구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전유 부분에 세대로 사는 사람이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럼 임대인, 그러니까 원래 소유자죠. 원래 소유자에게 전유 부분을 인도하고 너 나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4가지 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인데요. 요 4가지 읽어볼까요? 위사경인. 위는 뭐죠? 위반행위, 정지 청구, 그다음 사용 금지 청구, 그다음 경매 청구, 인도 청구.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이런 거 할 수 있죠? 관리인 동그라미. 그다음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정된 구분 소유자. 밑줄. 관리인 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정된 구분 소유자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각 구분 소유자가 할 수 있다. X. 그래서 봐요. 각 구분 소유자 X. 그러니까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을 때 각 구분 소유자가 이 4가지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럼 O예요, X예요? X. 누가 할 수 있다고요? 그 주체를 외우는 거예요. 관리인 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정된 구분 소유자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갑시다. 각 공유자는 공용 부분을 뭐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용도 동그라미 하시고 용도. 공용 부분은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고요? 용도에 따라.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가지고 해봅시다. 그럼 엘리베이터는 용도가 뭐예요? 엘리베이터의 용도. 오르락 내리락 한 대 쓰라는 거죠. 엘리베이터는 오르락 내리락 한 대 써야 돼요. 그 안에 들어가서 먹고 자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용도 동그라미 하시고 거기다 지분 비율 X 써봐요. 시험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공용 부분은 지분 비율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그러면 O예요, X예요? X. 그 엘리베이터를 지분 비율로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안 되겠죠. 나는 5평이고 옆집 아저씨 50평 살아요. 그럼 10대1 비율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된다.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에 따라 사용해야 된다고요? 용도. 자, 3번에 갑시다. 공용 부분의 관리 밑줄 하시고 공용 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통상의 집회 결의입니다. 통상의 집회 결의 밑줄 하시고 통상의 집회 결의는 과반수라고 쓸까요? 반수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통상의 집회 결의는 어떻게 결정한다? 과반수로서 결정하는 거고 그 다음 보존행위, 보존 동그라미 하시고 거기다가 현상 유지라고 쓸까요? 그러니까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걸 보존행위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각 동그라미.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공용분의 관리는 어떻게 결정하는 거고 과반수. 관리 행위 중에서 보존 행위는 어떻게 한다.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공용 부분의 변경 밑줄 할까요? 공용 부분의 변경. 이건 정족수가 구분 소유재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 결의로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가 4분의 3이고 뒤에가 5분의 4고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똑같은 숫자로 돼 있으니까 그냥 어떻게 외우면 돼요? 4분의 3. 공용분의 변경 어떻게 한다고요? 4분의 3. 자, 다만 공용분의 계량을 위한 것으로서 계량 동그라미 할까요? 계량 이놈은 객관적 가치 증가라고 쓸까요? 객관적 가치 증가.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걸 계량행위라고 표현합니다. 자, 계량을 위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 아닐 동그라미 하시고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은 4분의 3까지 갈 필요 없다는 겁니다. 맨 끝에 어떻게 결정한다? 통상의 집회 결의. 통상의 집회 결의니까 뭘 써야 될까요? 과반수. 그다음 또 두 번째 내용이 있어요. 휴양 콘도미니엄의 공용분의 변경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는데 그냥 콘도 공용 부분 변경 그렇게 몇 줄 알아보세요. 콘도 공용 부분 변경 그렇게 몇 줄? 콘도 공용 부분 변경 이거 4분의 3이 아니고 통상의 집회 결의니까 어떻게 결정한다는 거예요? 과반수. 자, 그 다음에 4번에 갑시다. 각 공유자랑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무슨 비율에 따라 관리 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지분 비율. 근데 아까 지분을 뭐에 따라 계산한다 그랬죠? 면적에 따라 계산한다 그랬죠?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은 면적에 따라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분 비율 이퀄 면적 비율. 그러니까 집합법률법에서 지분 비율 자리에 면적 비율이 들어가는 건 항상 맞는 말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각 공유자는 역시 공용 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하는데 이게 수익이에요. 수익도 무슨 비율이죠? 지분 비율. 그 지분 비율 이퀄 무슨 비율? 면적 비율이 되는 거예요. 5번 공유자가 공용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 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있다 동그라미 하시고. 자, 이걸 한번 해봐요. 101호 살고 있는 A가 관리비를 체납했어요. 관리비를 체납한 상태에서 A가 101호를 C한테 팔았어요. 근데 그 관리비 내역서를 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전유 부분에 대한 관리비하고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전유 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다 계산해 보니까 얘는 10만 원이고요. 그다음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5만 원인 겁니다. 그러면 101호를 새로 사서 들어와서 사는 C라는 사람에게도 A가 체납한 관리비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 밑에 C에게 청구할 수 있는 돈은 얼마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공유자가 공용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 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때 A가 체납한 관리비는 총 얼마예요? 15만 원. 그 밑에 전용분에 대한 관리비가 얼마? 10만 원. 그 다음 공용분에 대한 관리비가 5만 원. 그럼 이때 요 체납 관리비 중에서 A가 체납한 관리비 중에서 C에게 청구할 수 있는 돈은 얼마예요? 얼마예요? 5만 원입니다. 5만 원. 그래서 특별 승계인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 있다 동그라미 하시고 있다 밑에다가 써볼까요? 공용 부분에 관한 체납 관리비만 승계한다. 그렇겠습니다. 공용 부분에 관한 체납 관리비만 승계한다. 공용 부분에 관한 체납 관리비만 승계한다. 그러니까 뭐만 승계한다고요? 공용 부분에 관한 체납 관리비만 승계하는 거니까 C에게 청구할 수 있는 돈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5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관리단 갈까요? 관리단 옆에다 씁시다. 얘는 관리단은 옆에다가 당연 설립. 관리단 옆에다가 당연 설립.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하면 구분 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해서 당연히 설립이 되는 단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다? 관리단이라는 겁니다. 관리단 그럼 뭐 생각나야 된다고요? 당연 설립 이게 생각이 나야 됩니다. 자, 1번. 자, 건물에 대하여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 소유자는 전원으로서 건물 및 그 대지 및 부속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된다 동그라미 하시고. 그러니까 왜 된다라고 되어 있냐면 특별히 그 관리단 자체를 만들기 위해서 조직행위 같은 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설립이 된다는 거예요. 다만 구분 소유자 몇 명을 구성원으로 해서 전원 10명이 아니에요. 전원 구분 소유자 전원을 구성으로 해서 당연히 만들어지는 단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다? 관리단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2번 구분 소유자가 몇 명 이상일 때 10인 이상일 때 누구를 선임해야 된다? 관리인을 선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인 미만이면 선임할 필요가 없고요. 자, 그러니까 관리단은 당연히 설립이 되는 단체고 그 다음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가 몇 명 이상일 때 10인 이상일 때만 선임을 하는 거고 10인 미만이면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번에 갈까요? 관리인은 찾았죠?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그 다음 잘 따라옵니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 기타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 소유자는 그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관리인 해임 청구예요. 관리인 해임 청구. 관리인 이 사람이 직무를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어요. 그다음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 잘라달라라고 할 수 있죠. 해임시켜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 일단 어디에다가 청구하는 거냐면 다 법원에다가 청구하는 거예요. 법원에다가. 근데 누가 이런 거 할 수 있죠? 요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관리인 해임 청구는 누가 한다? 각 구분 소유자. 각 구분 소유자. 자, 아까 위사경인 있었죠. 위사경인. 이건 관리인 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정된 구분 소유자. 관리인 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정된 구분 소유자가 할 수 있는데 이 관리인 해임 청구는 누가 한다? 각 구분 소유자가 하는 겁니다. 관리인 해임 청구는 지정된 구분 소유자만 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누가 한다? 각 구분 소유자. 그렇게 주체 외워두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세요. 관리인 갈까요? 자, 관리인은 오른쪽에 자,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숫자 외울까요? 매년 몇 회 이상? 1회. 매년 1회 이상 구분 소유자에게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갑시다. 이게 정기관리단 집회인데요.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몇 개월 이내에 정기관리단 집회를 소집해야 된다. 3개월입니다. 3개월. 왜 3개월이죠? 네, 종료 후 이렇게 돼 있어서 3개월이에요. 그렇게 외우면 됩니다. 종료 후 몇 개월? 3개월. 종료 후 몇 개월? 3개월 내에 정기관리단 집회 소집해야 되고 그다음 6번째 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기관리단 집회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니까 소집하여야 한다. 그다음 게 임시관리단 집회인데 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관리단 집회를 뭐 할 수 있다? 소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뒤에 쭉 밑줄 할까요? 구분 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차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구분 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관리단 집회의 소집을 청구한 때에는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걸 소수사원권이라고 그래요. 소수사원권. 말 그대로 소수의 사원이 대표이사에 해당되는 사람한테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해서 집회 소집해달라고 청구하면 대표기관이 집회 소집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요 소수사원권이 다 이걸로 돼 있어요. 얼마로 돼 있다? 5분의 1. 그런데 잘 보셔야 될 게 이건 그냥 구분 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의결권의 5분의 1 이상일까지 의결권의 5분의 1 이상일 필요까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만 5분의 1 이상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 소유자의 5분의 1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1 이상을 가진 자가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X라는 거예요. 그냥 구분 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7번에 갑시다. 자,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때 관리단 집회 1 얼마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해서 각 구분 소유자가 통지해 줘야 돼요. 일주일이에요. 그 왜 일주일이죠? 그렇죠. 집회 1 이렇게 돼 있으니까 몇 주일? 일주일. 맞출 수 있겠죠? 하여튼 집합권을 이런 식으로 맞추는 거예요. 여러 번 읽어서 머릿속에 포인트가 되는 부분을 기억해 두는 겁니다. 집회 1 몇 줄 전에 일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해서 각 구분 소유자에게 통지해 줘야 되고 다만 소집 절차의 생략인데요. 구분 소유자 전원의 동의입니다. 전원의 동의 밑줄 하시고 자, 관리단 집회는 구분 소유자 얼마에 뭐가 있는 때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집할 수 있다. 8번에 갑시다. 아까 얼마 전에 각 구분 소유자에게 통지해 준다 그랬죠? 일주일 전이죠. 일주일 전에. 자, 그러면 밑에 8번 관리단 집회는 반드시 뭐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만 결의할 수 있다. 통지한 사항. 통지한 사항에 관해서만 결의할 수 있고 각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은 끝에 무슨 비율에 의한다. 지분 비율. 근데 아까 지분을 뭐에 따라 결정한다 그랬죠? 면적. 그러니까 지분 비율 이퀄 또 면적 비율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관리단 집회의 의사는 끝에 갈까요?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얼마로서 의결한다. 과반수. 그 다음에 10번 갑시다. 서면 동그라미, 대리인 동그라미, 전제적 방법 동그라미.
그러니까 의결권은 서면에 의한 것도 되고 대리인을 통해서도 되고 전자적 방법 이런 것도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11번에 와서요. 관리단 집회의 결의는 구분 소유자의 특별 승견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규약 갈까요? 규약. 이제 단체 기본적인 규칙인데요. 집에 우편함 이게 꽂아두는데 가끔 보면 그 공동주택 관리 규약이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쫙 꽂아둔 거 본 적 있으시죠? 그게 다 법조문처럼 돼 있단 말이에요.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 규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제 많이 나와요. 이 규약 관련 내용은 하나만 기억합시다. 어디 시험용으로 필요한 걸 기억해야 되냐면 2번입니다.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예요. 규약의 설정, 규약의 변경, 규약의 폐지는 정족수가 얼마다? 4분의 3이에요. 4분의 3. 자,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얼마? 4분의 3 이상 찬성을 얻어서 행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재건축 가가요.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재건축입니다. 재건축. 자, 7번에 1번 읽어봐봐요. 7번에 1번. 그건 재건축 상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한번 읽어만 보시면 되겠어요. 자, 2번 갑시다. 2번 재건축 결의 종족수 외우셔야 되겠네요. 구분 소유자의 얼마 이상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얼마 5분의 4 이상 다수의 결의에 의한다. 그러니까 정족수가 제일 높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용금지 청구, 경매 청구, 인도 청구는 4분의 3이고요. 4분의 3. 그다음 공용분의 변경 아까 얼마였었죠? 4분의 3.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 이런 거 4분의 3. 그다음 공용분의 관리 어떻게 결정한다 그랬죠? 공용분의 관리. 그거 과반수. 근데 재건축 결의는 정족수 얼마다? 5분의 4예요. 재건축 결의는 정족수가 얼마다? 5분의 4. 근데 구분 소유자 일단 5분의 4가 돼야 되고 and 의결권에 또 얼마가 돼야 돼요? 5분의 4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럼 7번을 봐봐요. 이게 생기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잘 해결해 두시기 바라요. 자, 101동이 있고요. 그다음 102동이 있고 103동이 있고 104동이 있고 105동이 있어요. 자, 요 5동을 일괄해서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5분의 4가 여기 안에 들어가 살고 있는 사람 많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5분의 4가 전체 동의 5분의 4이면 되느냐 아니면 각 동별로 5분의 4가 다 돼야 되느냐 이런 문제 생기죠. 여기는 다 찬성, 여기는 찬성 안 했어요. 그럼 전체 동의 5분의 3은 5분의 4가 통과되는 거잖아요. 내 말 이해되죠? 그러면 이 아까 재건축 결의가 5분의 4라 그랬는데 이 여러 동의 건물을 일괄해서 재건축하려고 하는 경우에 이 5분의 4가 그냥 전체 동의 5분의 4이면 되느냐 아니면 각 동별로 5분의 4가 다 돼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각 동별로 5분의 4가 다 돼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은 옆에다가요. 각각의 건물마다 5분의 4가 다 되어야 한다. 그렇게 써봐요. 각각의 건물마다 5분의 4가 다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전체 동에 5분의 4이면 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각각의 건물마다 다 5분의 4가 돼줘야 돼요. 자, 그다음 3번 재건축 결의가 있는데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 소유자에 대하여 그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 참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촉구해야 됩니다. 촉구 최고라 그래. 최고. 그러니까 확답을 해달라고 촉구하는 걸 최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확답, 회답을 촉구하는 걸 최고한다. 보통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반드시 외워야 될 게 있어요. 재건축 참가 여부에 관한 확답 촉구는 반드시 뭐로 해야 돼요? 서면. 재건축 참가 여부에 관한 확답 촉구 반드시 뭐로 해야 된다? 서면. 자, 그 다음에 4번에 갈까요? 촉구를 받은 구분 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 회답해야 돼요? 2개월 동그라미 하시고 그 숫자 외워야 되겠죠? 다시 촉구를 받은 구분 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 회답해야 한다. 2개월. 왜 2개월일까요? 그렇게 하면 돼요. 촉구라서. 촉구를 받은 날로부터. 다 기억날 거예요. 문제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래요. 내가 잘 외우지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지문이 나면 그 지문에서 키워드를 발견해낼 수 있도록 꼭 만들어놔요. 그렇게 해야 몇 번 보지 않고도 문제를 맞출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암기사항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워야 될 게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문제 맞출 수 있도록 정리해 두는 겁니다. 촉구를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2개월 내에 회답해 줘야 돼요. 자, 그다음 그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분 소유자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뭐가 쉬운 문제 나올 것 같아요? 참가하겠다 이렇게 나는 거죠. 그럼 이게 물어봤는데 묵묵부답이에요. 그럼 찬성의 원칙이에요? 거절의 원칙이에요? 너 오늘 나랑 같이 밥 먹으러 갈래? 아무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너 오늘 나랑 민법 같이 복습할래? 아무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물어봤는데 묵묵부답이에요. 그럼 찬성의 원칙이다, 거절의 원칙이다. 거절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재건축 참가 의무에 관한 확답 촉구 물어봤는데 대답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 회답을 하지 않으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기본 원리예요. 묵묵부답인 경우에 찬성의 원칙이다, 거절의 원칙이다. 거절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자, 그다음 이제 이 일을 진행시키게 되니까 그 전유 부분하고 대지 사용권을 돈 주고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5번에 가서 위 기간에 경과한 때 매수 지정자는 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뜻을 회답한 구분 소유자에 대하여 구분 소유권 및 대지 사용권을 그다음 줄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거기다가 시가 매도 청구권이라고 써봐요. 시가 매도 청구권. 그러니까 물어봤는데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빼고 뭐 건물 때려 부실 수는 없잖아요. 그자한테는 뭘 줄 수 그자한테는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유 부분하고 그다음에 대지 사용권에 관한 돈을 주고 그 사람 내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시가 매도 청구권이라는 겁니다. 시가 매도 청구권. 이거 청구권일까요? 형성권일까요? 이게 그 청구권일 때하고 그 형성권일 때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쓸까요, 그러면? 앞으로 그 이름은 청구권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형성권인 것들을 더러 배울 거예요. 매수 청구권. 그다음 아까 봤던 증감 청구권. 그러면 그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집값이 상승한 거예요. 그 임대인 쪽에서 증액 청구할 수 있죠. 그러면 임차인에 뭐가 없어도 승낙이 없어도 증액의 효과가 곧바로 생긴다. 이런 걸 형성권이라고 그래요.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률 관계가 직접 변동하는 걸 뭐라고 한다? 형성권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매수 지정자가 재건축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1호에 해당되는 전유 부분하고 대지 사용권에 해당되는 돈을 너한테 줄 테니까 이 101호 대지 사용권을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청구했다는 겁니다. 그럼 얘가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형성권이니까 이제 뭐가 없어도 승낙이 없어도 그냥 곧바로 매매 계약이 곧바로 성립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가 매도 청구권 또는 매수 청구권 이런 것들은 다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이겁니다. 자, 오늘은 집합건물법 내용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어요. 다음 주는 이제 2개 남은 거예요. 뭐 남았죠? 가등기 담보법하고 그다음 부동산 실명법 이렇게 2개 남았고 이렇게 기초과정에서 민사특별법에 해당되는 기본적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린 이유가 있다 그러죠. 이렇게 나중에 기본과정 가면 민사특별법 이렇게 요 정도라도 자세하게 다뤄드릴 내용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리고 심화과정 가도 그때는 이제 판례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을 다룰 수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간이 좀 될 때 민사특별법에 해당되는 내용을 차근차근 다뤄드리니까 이 내용들을 반드시 집에 가서 꼭 복습을 해두시기 바라요. 물론 암기량이 좀 많다는 건 인정하는데 그래도 다 여러분들을 위한 거고 여기만 잘 정리해줘도 6문제를 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잘 복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